한때 동아시아에서 문명이라는 단어는 곧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강대국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중화,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고 주연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그 질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식 과거제를 도입했고 베트남은 유교적 관료제를 운영했으며 일본조차 한자를 받아들이고 율령 체계를 모방했습니다. 그 시절 중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정치 제도, 철학, 행정 시스템, 학문.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중국식 질서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명은 항상 중국을 향해 발전한다는 믿음. 한번 문명화의 길에 들어서면 결국은 중화 질서로 수렴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왕조가 바뀌어도 이 세계관만큼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몰락을 아편전쟁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다 건너에서 온 낯선 세력이다. 일시적인 기술 격차일 뿐이다. 서양은 외부 변수였습니다. 문명 질서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찾아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상대는 유럽 열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유교, 한자,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국의 제도를 배워 성장해 온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19세기 후반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메이지, 유신, 서구식 군대, 서구식 산업화, 서구식 헌법, 중국식 질서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문명 이탈이었습니다. 문명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유턴해버린 셈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해군, 조직력, 무기체계, 전략.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섰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중심이라면 왜 우리가 졌는가? 여기서 중국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중국식 질서가 가장 발전된 형태이고 다른 나라들은 결국 그 방향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그런데 일본은 그 질서를 버리고 서구화를 선택했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문명의 기준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었다는 신호. 이 충격은 아편전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내부 논리가 붕괴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사회의 뼈대였습니다. 군신 관계, 질서, 조화, 도덕적 통치. 하지만 그 체계는 산업화와 근대 군사 경쟁 앞에서 무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지식인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전통을 개혁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1911년의 신의 혁명이었습니다. 수천 년 이어진 황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황제를 없앴다고 해서 문명의 기준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이 등장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공산주의는 유교 질서를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이념처럼 보였습니다. 전통을 해체하고 서구의 사상을 재해석해 받아들인 새로운 체제. 하지만 여기서도 질문은 남습니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서 있는가? 전통 유교인가?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인가? 청일전쟁 이후 중국은 단순히 패배한 나라가 아니라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기 인식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단순한 국력 저하가 아니라 정체성의 균열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은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근현대사는 단순한 근대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중국도 여전히 그 질문 속에 있습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의 기준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다음에 중국의 부상과 패권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군사력만 보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한 문명이 중심에서 밀려났던 경험, 그리고 다시 중심이 되려는 긴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서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명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 속에는 세상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